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를 오픈한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들께 꿀 정보를 드리려면 제 나이가 오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올해로 40이고요. 만 나이를 적용하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 38이에요. 생일이 지나면 39이 되지만 어쨌든 30대 후반, 40대가 되는 나이인데 주변에서 저를 그런 나이로 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말하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달라, 제발 혼자만 알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내가 동안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동안이라고 그 비법을 알려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 이런 방법을 같이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안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7가지를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제가 한 20대부터 계속 해왔던 것들인데요.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세수할 때 어프 하지 않아요. 세수를 할 때 피부에 자극이 가장 많이 가거든요. 손으로 얼굴을 강하게 문지르면 이 피부가 자극이 돼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클렌징 제품을 충분히 써서 피부와 내 손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고, 헹궈낼 때도 손이 얼굴에 닿는다는 느낌보다는 물로 얼굴을 패딩한다는 느낌으로 클렌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20대부터 이런 습관을 들여서 지금까지 계속 세수할 때에는 최소한의 자극만 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클렌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프 하면서 빡빡 문질러야 시원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건 기분 탓입니다. 충분히 제품으로 클렌징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어프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강하게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샤워를 할 때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을 얼굴에 정통으로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외출하고 들어오면 샤워를 쫙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세안까지 같이 하실 텐데 저는 몸은 샤워기로 하고요,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을 손으로 받아서 얼굴을 닦아줘요. 이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서 얼굴이 좀 따갑고요. 특히 저희 집은 수압이 세게 나오는 샤워기를 쓰기 때문에 얼굴이 아플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부가 빨개지고 노화가 촉진될 수 있어요. 그냥 그거 한번 맞는 게 어때? 라고 하지만 만약에 제가 20대 때부터 지금 거의 40이 됐으니까 20년 동안 샤워를 얼마나 했고 세안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동안 내가 어떤 습관을 들였느냐가 내 얼굴 상태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씻을 때의 상황인데요. 샴푸가 얼굴에 닿지 않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엎드려서 머리를 감는 습관이 있어요. 물론 허리나 이런 것들이 좀 아프긴 하지만 얼굴용이 아닌 샴푸가 얼굴에 닿는다? 저는 그거는 용납 못하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 엎드려서 감거나 만약에 서서 감는다고 하면 샤워기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뒤돌아서 머리를 감아요. 그래서 고개를 젖혀주고 최대한 샴푸나 샴푸물이 얼굴로 오지 않도록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제가 항상 지키는 건데요. 세안을 하고 나온 후에 오랫동안 다른 일을 하느라 기초를 안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안을 하고 나오면 무조건 기초부터 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저는 워낙 건성 피부이기도 하고 세안 후에 수분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안하고 나오면 바로 스킨케어를 진행하고요. 세안 후 바로 스킨케어를 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 기초를 놔두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세안한 다음에 물을 완벽하게 닦지 않은 상태에서 안방으로 와서 기초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근데 습관처럼 세안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일하고 이 일하고 그러다가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동안 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면서 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안 후에는 반드시 기초를 바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자외선 차단제를 거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계절에 상관없이 날씨에 상관없이 항상 발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외선이 우리 피부의 노화를 촉진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 있다면 자외선 차단제로 자외선을 꼭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 간혹 귀찮다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경우에 모공이 커지거나 주름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비 오는 날에는 흐리니까 괜찮지 않아? 라고 하시는데 자외선의 양은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추울 때 바르는 선크림, 날씨가 더울 때 바르는 선크림이 따로 있고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도 A 선크림을 발랐다가 B 선크림을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나 외부 환경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구비해 두시고 그거에 맞게 꼭꼭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수분만 가득한 기초는 쓰지 않아요. 저는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주름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거기다가 각질도 잘 뜨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만 있는 제품을 썼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낄 정도면 피부에는 수분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수분이랑 유분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는 적절한 기름기가 있는 기초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 기초도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써주는데요. 수분과 유분 중에 유분이 조금 더 많은 기초는 날씨가 추워졌을 때 건조한 날씨에 쓰고요. 수분과 유분이 적절하게 되어 있거나 살짝 수분 함량이 높은 그런 기초는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하나로 4계절 내내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기 중에 수분은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절에 따라서 기초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안이 되기 위해 하지 않는 것, 마지막 7번째인데요. 나의 미래의 모습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마 본인이 닮은 엄마나 아빠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엄마를 닮았거든요. 엄마 젊을 때랑 저 어릴 때랑 완전 판박이에요. 그래서 저는 엄마 얼굴을 자세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엄마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부분에 주름이 생기는지, 어떤 부분이 처지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쭉 보면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변할지가 미리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미간에 주름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저도 조금씩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 게 느껴져서, 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저는 미간 패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나 아빠 혹은 누구의 얼굴이 미래의 내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동안으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관리를 하면 좋을지 미리미리 예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미래의 내 모습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동안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하지 않는 것들을 7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나 공감이 되시는 분들, 나도 동안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럼